아니, 밥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제 그때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주가가 왜 오르냐?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을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나 수급일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급은 기관이다. 외국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그 기관이 재무제표, BM, 탐방. BM이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탐방, 그 미래 예측을 하면서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 기관이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분석 자료도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앞서서 좀 생각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결국은 기관의 의사결정을 좀 미리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 돈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주체니까. 중요한 수급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뭐 수급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쵸?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샀냐 팔았냐,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제 이거를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흔히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쉬운 표현인데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꼭 좋은 종목이 아닐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투자 종목으로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주가가 하향할 수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가치 지표를 갖다 씁니다. 적어놨지만은 PER, PBR 수익률, 그리고 뭐 매출액 증가율, 이익 증가율, 그리고 뭐 차트, 수급, 정책 수혜주, 각종 테마주 등 뭐 거래량을 보기도 하고요. 너무 기준이 여러 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기준이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이걸 또 그러니까 비전은 비슷하게 보더라도 그거를 수치화시키는 작업에서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보면은 좀 제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이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최대한 좀 객관화된 수치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은 가장 마지막 쪽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제 멤버십 영상에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다루고, 만약 주관적인 의견을 다룰 때는 꼭 끝에 마무리에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의견을 갖다 붙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제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왜곡해서 또 들으실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좀 주식 영상 올리는 게 좀,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확실히 뭔가 전 이거 좋게 생각해요, 이건 안 좋게 생각해요, 이거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게 좀 공부를 한다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 장기 투자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은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장기 투자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라고 하면은 그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반년이냐, 1년이냐, 3년이냐, 10년이냐, 또 예전에 존리 대표처럼 무작정 들고 가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남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사실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하락폭이 좀 심한데, 이게 지분을 매각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또 분할을 그 작은 사업부를 분할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피곤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배구조 이슈도 같이 조금 엮여 있고. 근데 이제 레포트를 보면은 2022년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그러니까 DB하이텍의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토론실, 종목 분석, 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도, 영업이익도,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 때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내용이고,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공장 가동률이 100%죠. 다트에 들어가 보면 막 99%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네. 100% 가동률 유지되고 있고, 환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크로 불안이 이제 매크로 이슈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최근 반도체 수요가 좋지 않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어디 갔냐면 제가 어디다 뒀을까요? 약간 여기다 뒀었는데 여기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전 세계 업종별 순이익 전망치와 변화율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여기 아래쪽에 반도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전 세계 업종별 순이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이 전망치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반도체 수요가 좋지 않다. 매크로 불안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오더컷에 의한 실적 하락이 진행 중이다. 이제 뭐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아직 견조하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좀 속하는데, 최근 엔비디아, AMD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부정적이다라는 점.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도 있었고 반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DB하이텍은 계속 그 전부터 그 후로도 실적은 계속 높여져 왔다. 근데 그거를 실적을 보면서 버텼는데 주가는 또 계속 떨어지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8인치 파운드리 공급 제약은 장기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면 뭐하냐 이거죠. 이러면 뭐하냐. 이래봤자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종목 중에 하나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네, 주가 진짜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수익률로 보나 매출액 증가율, 이익 증가율 등, 네 맞아요, 분사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 주가 떨어진 날이 바로 그날 그 소식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이날이 그날일 겁니다. 이날 물적 분할 얘기. 그래, 이게 뭐 인적 분할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현재는 여기 소액주주 법원에 반발의 가처분 신청, 주주 명부 달라.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단톡방이 있어요. 또 이거 아시는, 여기 지금 DB하이텍 주주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DB하이텍 소액주주 회사 물적 분할 반발에 가처분 신청, 이게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페가 또 있어요. DB하이텍 카페.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주주 명부 달라, 지금 이거를 요청을 해놓은 거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단톡방과 카페에 조용히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근데 이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뭐 액션을 취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실적이 잘 나와도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는 하락한다. 여기 이것도 넣어야겠네.
지배구조. 그래서 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말이 정말 쉬운 말이지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다. 동시에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잠깐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차량용 반도체니까 또 생각나서요. 이제 8월 25일자에 나온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요. 그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칩 쇼티지가 나서 공장이 잠깐 중단된 상태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향이죠. 프랑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죠. 이 쇼티지라는 부분과 이럴 때 딱 영어 멋있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영어 발음이 좋지도 않거니와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Structural Shortage of Semiconductors.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유럽.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SKI 테크놀로지 폴란드 공장과 또 솔루스도 헝가리 쪽에 공장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그 실적이 3분기 때도 역시나 부진할 우려가 크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스텔란티스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스트럭처럴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거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게 딱 바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관련 업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 기사를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뢰 있는 기사잖아요. 로이터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역시나 어렵다. 주식은 어렵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특히 많이 했고 좀 이런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이제 달리기 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밤늦은 시간인데 모두 즐거운 밤 보내시고 내일은 주식이 좀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